지금 보시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입학 전형 예고라서 내신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좀 어머님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시 직용 같은 경우 우선은 먼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 후에는 수능 등급이 조금 더 완화되어서 정시 확대되는 거를 약간 더 누르면서 이제 수능의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가는 방향을 조금 더 이제 밸런스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계산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먼저 지균입니다. 지균은 학교별로 2명을 추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균을 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대가 이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일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 우선은 먼저 수능으로 60점 환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 내신 성적을 40점을 가져가는데 이 40점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보시면 수능 모집 지원자 중에 최고점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 다음에 최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15점 이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5점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는 학생들만 쓰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대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무나 막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쪽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서울대식으로 했을 때 60점 만점일 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50점을 받았다고 칠게요. 50점을 받았어요. 근데 모집 단위 중에 최고점은 이를테면은 55점인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60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60 빼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55점이 돼요. 자, 다시 이 학생이 원래 받은 환산식은 50점인데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점수는 55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 만점에서 여기서 점수는 훨씬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교과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교과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한번 보시면 이 40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평가 등급이 A, B, C로 우선은 나뉘고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 A, B, C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이 2명 평가 등급을 조합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거기다가 30점을 더하는 겁니다. 즉 여기 지금 실제로 40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0점은 기본 깔고 가는 거고 플러스 알파예요. 자, 그럼 대충 감이 오시죠? 실제로 수능대 교과평가 내신이 6대4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별은 그 정도가 아닐 것이고 게다가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학교에서 점수대가 가장 좋은 친구들일 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평가자에게 받는 등급이 이 이하일 확률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이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고 제가 볼 때는 학교마다 2명으로 끊어준다면은 여기서 끊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내신이 들어간다, 내신이 섞인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정시에서도 지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능으로만 뽑았을 때 지역이 특히 편중되는 현상을 조금 더 누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시에서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선명하게 점수 순으로 이제 뽑히는 어느 대학의 어떤 과는 몇 점까지가 붙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요거를 아마 많이 염두를 했을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직접 발표를 안 해도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좀 더 서치하면 각 대학과 학과별로 수능 점수 몇 점 정도에서 커트라인이었는지 혹은 몇 점 정도에서 형성됐는지 어디서 구멍인지 요새는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숨기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사실 요새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만 갖고 학생들을 뽑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은 학령 인구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어서 지금은 사실은 학교에서 뽑는 인원을 온전하게 수능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하기에는 예전에 어머님들께서 대학을 가시고 수능을 보셨던 때의 점수대랑 아예 퍼센트랑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학이라더라도 예전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능 점수의 상위 100분위와 그 다음에 요새랑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학의 위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정시 확대 기조가 전혀 아니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우 선명하게 학교별 편차나 그 다음에 학과별 편차가 선명하게 보이는 정량적 평가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형식이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에요. 심지어 서울대조차도. 게다가
서울대 입장에서는 약대 컴백한 이후에 점수대가 어떻게 흔들릴지도 분명히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직윤이나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능뿐 아니라 이제 내신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선발이 될 확률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있으면서 사실은 실리도 찾을 수 있는 방식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반 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앞에랑 좀 다른 게 우선은 먼저 1단계에서 우선 수능만으로 2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선 내신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우선은 먼저 일반 전형 특성상 사실은 자기 점수대가 전혀 아닌 친구들도 질러볼 수는 있죠. 우리는 원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2배수로 끊어줘야지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더라도 이제 수능 점수가 좋은 친구들 위주로 우선은 먼저 걸러질 수가 있겠죠. 자, 학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점수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 합격자 최고점과 최저점을 뺐을 때 그 점수 편차가 20점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서울대를 쓴다고 했을 때 서울대를 정시로 쓴다고 했을 때 수능 점수 20점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학교식으로 이거를 적용을 한 총점인지라 이게 좀 점수대가 다를 텐데 거기서 20점 이상 점수대가 벌어질 확률이 심지어는 전체 지원자가 아니에요. 1단계 합격자들끼리만 놓고 봤을 때 점수 편차이기 때문에 2배수로 끊긴 상황에서 20점 이상 벌어질 확률이 사실 높진 않습니다. 아마 이쪽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단계 합격자가 만약에 이를테면 최고점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55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길동이는 5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50점이 75점이 되는 매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얘가 갖고 있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20점 같은 경우를 보면 교과 20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예요. 그 다음에 점수를 부여하는데 2인의 평가 등급 조합에다 플러스 15점이에요. 아까 그 전체 점수가 20점이었습니다. 20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15 플러스 알파네요. 그럼 결국에는 요거 점수는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거기서 15점이 플러스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변별이 되는데 게다가 어쨌든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의대라면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합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직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쪽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실제로 이게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대로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은 정시도 이제 지원 불가능하다. 그 정도까지 가기는 힘들 겁니다. 이쪽까지 받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발표된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모로 지금 공격을 받은 시점에서 사실 이건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교육특구 위주로 학생들의 합격자들이 명문대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한 반대로 이제 공격을 받는 지점들도 사실 되게 많았고요. 근데다가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면 정시야말로 사실은 강남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시가 확대된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수능의 힘이 너무나 세지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사실 충분히 많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 본인들 원래 수능 점수 100분위 퍼센트대를 유지할 수 있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근데다가 이제 약대까지 컴백하게 되면 그 약대 인원은 분명히 서울대에 들어갈 만한 학생들과 굉장히 겹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점수, 서울대 문 닫고 합격한 학생의 수능 점수를 좀 더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발표된 다음에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남 애들 이제 학교 가기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재수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이사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 저는 사실 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다만 전에 비해서 정시가 확대되는 걸로 인해서 강남 학생들이 조금 더 누리는, 교육특구 학생들이 좀 더 누리는, 그 다음에 그 선발된 학교의 학생들이 누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특구 학생들, 강남 학생들, 뭐 특목고 학생들이 그렇게 손해인 상황도 아닐 거라고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급하게 좀 말씀드리느라고 녹음 상황도 좀 좋지 않고 하긴 한데, 또 궁금하신 부분 댓글이랑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